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실제적으로 투자처로서 유망한지를 볼 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오늘 좀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요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분양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네네.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무엇을 말하나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은 오피스텔들이 주택시장 규제 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기가 많이 식기도 했고, 그리고 또 분양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시행사들이나 건설사들이 또 다른 컨셉으로 나온 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 뭐 사실은 별건 없어요. 기존의 오피스텔 건물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과 인테리어를 좀 특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호텔식으로 조식 뷔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세탁 서비스,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 그다음에 히트리 센터, 뭐 비즈니스 라운지, 그리고 뭐 주차 같은 경우도 발레 파킹을 해준다든가, 세차도 해준다든가, 뭐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오피스텔에서 해주는 걸로 해서 세입자들에게 되게 많은 편의 시설들을 제공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회의실, 또 미팅룸, 그 다음에 공용 공간들을 잘 활용을 해서 뭐 비지터 룸이라든가 뭐 다양한 시설들을 넣는 거를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바로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실제로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 저희가 이제 마곡지구에서 2014년부터 부동산을 했는데, 사실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마곡지구에 처음으로 도입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2014년도 분양을 할 당시에 14년 15년 분양할 당시에 좀 많은 분들이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시작했던 서비스인데, 그게 마곡의 럭스나인 오피스텔이라고 있는데, 럭스나인의 뜻이 9가지 서비스라고 해서 럭스나인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름화돼 가지고 시작이 됐었고, 어찌 보면은 지금 보면 지금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오피스텔이라고 보는데, 그게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과연 그러한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실제적으로 투자처로서 유망한지를 볼 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 오늘 좀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마곡지구 사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오늘 그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오피스텔에서 오늘 마곡지구 건물 사례도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 오피스텔 특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마곡지구에는 역별로 오피스텔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 바로 9호선과 공항철도 현재 2개 노선이 환승을 하고, 9호선 급행역 이수는 바로 이 마곡나루역이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의 블록인데, 이 마곡나루역에는 역 출구 바로 앞으로 브랜드 오피스텔들 뭐 프루지오시티,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3개의 동이 들어와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들이 있고, 그리고 바로 뒤에 대각선 블록으로 이제 그 중소 오피스텔 규모로 해서 들어오는데, 마곡 럭스나인 오피스텔은 그 가운데 이렇게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실은 입지적으로 보면 여기 1승 투렐이나 뭐 해리움, 그다음에 마곡시티 오피스텔 비교해 봤을 때 가운데 좀 껴있는, 좀 그래서 뭐 저희가 처음에 이 오피스텔 분양할 때 이 위치 어떻게 분양하려고 하지?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조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취약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가 분양도 꽤 성공을 했고, 이 9가지 서비스를 들여서 분양가도 조금 높게 한 1,000만 원 정도 높았거든요. 다른 오피스텔들보다. 그래도 어쨌든 잘 구성이 됐고, 또 내부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 넣었던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총 532세대에 2016년 11월에 준공이 됐고요. 2동짜리 L동과 N동 2동의 1, 2층 상가 14층까지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고, 되게 독특한 거는 마곡지구에 전체 14,000실의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중에 한 840세대 정도가 투룸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보통 주차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차 대수 규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층부에 투룸을 구성했는데, 이 럭스나인에도 13층과 14층에 전용 면적 10평 내외에 전용 면적 9.32평 정도의 투룸 오피스텔들로 구성을 했는데, 사실 이 오피스텔들이 더 인기가 많았어요. 최근에는. 원래 분양할 당시엔 이 오피스텔들이 보통 원룸이 1억 3천대 분양가, 1억 3천에서 1억 5천대 분양가였고, 투룸이 2억 2, 3천대 분양가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서 별로 인기 없지 않을까 했는데, 현재 매매가를 보면은
현재 매매가는 원룸 같은 경우는 1억 3천에서 5천대인데 현재 시세가 1억 6천5백에서 1억 7천. 거의 안 올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번에 종부세라든가 그다음에 양도세에서 이 오피스텔이 그대로 주택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원룸 오피스텔들이 좀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1000에 62, 임대료는 당시 입주할 당 16년 당시에 이게 500에 40만 원 이렇게 나갔던 게 현재는 1000에 62, 65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수익률이 이제 나와주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매매가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이유가 주택 규제의 영향이 컸다. 근데 반면에 투룸들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거주로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 20평대가 뭐 최소 7억, 6억, 8억, 마곡지구 주변만 하더라도 뭐 8억 이상 가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들어가긴 부담스럽죠. 실거주로 이제 이런 오피스텔들 찾다 보니까 분양가 2억 2천, 3천대 했던 게 지금 현재 4억 5천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특징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9가지 서비스를 넣고 인테리어도 좀 되게 특화돼서 되게 고급스럽게 잘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세는 어떤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볼게요. 현재 시세를 보면은 그 바로 뒤에 있는 이 마곡시티 오피스텔 한동짜리 오피스텔과 해리움, 그 다음에 일성 투룸 오피스텔 시세를 비교를 해보면 자, 럭스나인의 원룸형이 1억 6,500 정도, 그 바로 뒤에 있는 마곡시티 오피스텔이 면적이 비슷한 원룸이 1억 7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곡시티 오피스텔은 1,000만 원 정도 낮았거든요, 분양가가. 그런데 어쨌든 같은 가격에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투룸도 마찬가지입니다. 럭스나인 엘동과 분양가도 비슷했던, 얘는 오히려 일성 투리얼 플래닛이라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좀 더 나아요. 역에서 가깝고 앞에가 좀 도로를 좀 터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억 9천대에서 2억 초반대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 현재 4억 6천 정도, 2억 9,500에 10만 원, 럭스나인도 1억 1,000에 100만 원, 임대료도 비슷한 시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오피스텔은 하이엔드 서비스, 결국 이 서비스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가에 영향을 미쳤었지만 임대 현재 시세는 영향을 못 미쳤고, 두 번째는 이 9가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헬스장 하나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냐? 저 9가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발레 파킹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조식 서비스, 결국 이게 관리비의 증가로 이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시도를 했었다가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그런 관리비가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외면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자체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결국 그 임차인들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세입자들의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좀 반영해서 이 마곡지구 사례가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서 우리가 부딪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오피스텔과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투자처 관점에서 어떻게 비교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을 볼 때 지금 하이엔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너무 분양가에 거품이 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강남 지역 위주로 해서 하이엔드 오피스텔들, 그 다음에 강서구에서도 한 2개 동 정도가 최근에 제가 사례를 발견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 뭐 경기도권의 많은 오피스텔들도 하이엔드 서비스라고 해서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전 제일 중요한 게 건물의 입지를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 그리고 내부의 건물의 세대수, 그 다음에 이런 구조,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보고, 하이엔드는 그 서비스들은 거기에 과연 그 서비스가 이루어질 지역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이 하이엔드 서비스가 성공한 오피스텔들도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잠실의 롯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거기는 물론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주상복합으로 실제로 호텔로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감당하면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주변 오피스텔 가격 대비 요즘 분양가는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하이엔드 서비스를 놓고 기존의 인근에 있는 3, 4년 된 오피스텔, 일반 오피스텔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에 분양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전 투자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입지를 먼저 보시고, 강남권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오피스텔, 한 3, 4년 된 오피스텔들을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을 만약에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하신다면 꼭 먼저 선결해야 될 게 있어요. 주변의 오피스텔들 시세, 임대료 시세.
이 임대료가 하이엔드라고 해서 확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